안녕하세요. 자, 1일일제, 이게 헌법에서 1일일제가 있었는데 이제 행정법에서도 1일일제를 오늘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처음에부터는 뭐 많은 기대를 하진 않지만 그래도 하루 진행하다 보면 그래도 조금씩 알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행정법을 공무원 시험이나 또는 다른 여러 시험에서 이거 행정법을 과목으로 갖고 있는 분들, 자, 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자, 특히 이제 7급, 국가직, 지방직, 또, 자, 9급 시험에서는 행정법 되게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9급 시험은 반드시 하셔야죠. 뭐 7급도 중요하지만 9급하고 7급이 조금 다른 게 7급은 강론이 들어가고 9급에서 7급에서 공통적으로 총론까지만 9급, 7급, 국가직, 요렇게 지방직, 그 다음에 자, 소방 시험에서도 행정법이 필수적으로 들어가고 군무원 시험에서도 행정법이 필수적으로 들어가니까요. 자, 이런 분들을 위한 이런 문제. 자, 1일일제 오늘부터 바로 스타트 할 테니까요. 관심 있게 좀 바라봐 주세요. 하루에 한 문제. 이거 쌓이면 무서워요. 자, 오늘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3번 문제였는데 행정법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행정법의 효력 이거 자주 나와요. 반드시 나오고요. 그다음에 자, 행정기본법이라는 법, 요게 만들어지고 나서는 요 문제는 필수적으로 반드시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자, 일단은 행정기본법에 있는 내용부터 좀 살펴볼게요. 자, 행정기본법 14조의 1항에 보면 행위시법이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행위시법이다. 시법이다. 따라서 행위 이전에 있던 사실관계 등으로 인해서 자, 이거 적용을 받지 않는다.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전에 있던 예전 일을 갖고, 자, 법률은 지금 만들어졌는데 옛날 일을 갖고 속하지 마라. 이렇게 하고 행위시법. 소급입법은 안 된다. 입법은 원칙적으로 안 된다. 2항에는요. 자, 신청시법과 시법과 처분시법이 같을 때는 문제가 안 되죠. 같으면 그냥 그 법대로 하세요. 이렇게 나오면 되죠. 이게 같지 않을 때, 이럴 때 문제죠. 같을 때는 그냥 신청시법이나 허가시법이 같으면 뭐 어느 법으로 달라질 법이 없잖아요. 하지만 신청시법, 처분시법이 서로 다를 때는 요럴 때는 자, 일단은 어느 법이다? 처분시법. 그러면 신청을 하는 게 여러분 수익적일까요? 치맥적일까요? 어이구, 치맥적인 걸 누가 신청해?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건 대부분 건축허가 같은 수익적인 처분, 건축허가 등 수익적인 이런 국가 작용 행위에 대해서 신청시법과 허가시법이 그러면 다를 때는 원칙적으로 허가시법. 뭐 이런 판례 있던 거 아세요? 일부러 늦추어. 이렇게 정당한 이유 없이 그냥 일부러 늦춰서 개정법을 맞추려 이렇게 나오면 신청시법으로 간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사망도 맞아 보셔야 돼요. 사망. 자, 제재. 요 제재요. 이런 경우에는 제재 위반 행위 시법하고 위반 행위 당시 법하고 그다음에 제재 시법이 서로 다를 때, 여기도 서로 다를 때 이거예요. 제재는 침익적이잖아요. 근데 위반 행위 당시법하고 제재 당시법이 다를 때는, 이럴 때는 여기처럼 처분시법이 아니라 여기를 때는 위반 행위 당시법으로 요 법으로 기준으로 한다는 거. 왜요? 솔직히 말해서 제재는요, 위반 행위가 다 적발됐으면 그대로 바로 그냥 정광석과 같이 바로 제재가 나가야 되는데 좀 여러 가지 절차가 있고 절차보상 절차도 거쳐야 되고 그다음에 이게 공식적인 절차로서 통지로서 도달해야 되니까 약간 시간적 간격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제재 행위시라는 말이 있고 제재라는 국가행위시라는 법이 있고 또 위반 행위라는 위반자, 자, 위반 행위시법이 있는데 침익적인 제재에서는 제재 처분시법이 아니라 위반 행위 당시의 법으로 간다. 이거 서로 다르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시험 문제 많이 나왔어요. 자, 이 행정기본법이 만들어지고 나서는 이 문제, 행정기본법 문제는 뭐 조문 문제는 필수적으로 한 문제 꼭 어느 시험이나 반드시 아셔야 돼요. 최근에 만들어진 법이다 보니까 이게 아직 완전체는 아니지만 그래도 되게 중요해요. 자, 문제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행정법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볼게요. 행정법의 효력 옳지 않은 거.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이걸 우리는 법규명령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법규명령 등이죠. 행정입법이죠.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로부터 20일 경감으로써. 자, 우리나라에서는 법률이든 법규명령이든 법규성이 있는 법률의 형식을 띈 것들은, 자, 법의 형식을 띈 것들은 아무런 규정이 없으면 20일 지나야 효력 발생한다. 이거 기본이죠. 법률은요, 헌법에 써 있어요. 하지만 나머지 법규명령 등은, 자, 이거는 법령 효력에 관한 법에 이렇게 일반 규정으로 들어있어요. 두 번째, 법령 공포일 또는 공고일에 해당 법령을 게재한 관보 또는 신문 발행한 날, 보통 그러죠. 공포일로부터 20일이 지나는 거예요. 그럼 공포일은 언젠데요? 마이크 잡고 얘기해야 되나? 뭐 가수예요? 그건 아니죠. 자, 가수가 아니라요. 마이크 잡고 너무 좀 극단적인가요? 자, 국가가 쓰는 신문이 있어요. 국가행정부에서는 관보라는 걸 쓰고 지방행정부에서는 공보라는 신문을 통해서 이런 거 만들었어요 라고서 국민들에게 알립니다. 자, 그 알리는 절차를 통해서 이제 일간신문 등으로 옮겨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행정부, 대통령,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등이 관보나 공고를
인쇄한 날, 발행한 날 이렇게 돼 있어요. 하지만 관보나 공보를 인쇄한 날, 발행한 날 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요걸 안 해요. 그럴 때는 대신해서 국회의장이나 지방의회 의장이 대신 공포 절차를 대행할 때 그때는 관보나 공보를 못 써요. 그건 행정부에서만 쓰는 거기 때문에 입법부는 못 써요. 그래서 그럴 때 일간신문 2개 이상 이런 말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관보 또는 일간신문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맞는 지문이에요. 세 번째, 당선할 신청 떴어 신청 수익적인 거 다른 처분. 그래서 신청시법과 처분시법이 서로 다를 때 법령 등의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처분 당시 법령을 적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당시법이 아니라 아이고 이게 틀렸죠. 신청당시법이 아니라 자 이게 아니라 처분시법에 따라서 이거 행정기본법 몇 조? 요거 자 14조 2항을 그대로 지문화낸 거예요.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이거 많이들 안 해오시는데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이거 안 해오시면 큰일 납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행정기본법 반드시 나오고 이거 진짜 긴출되는 문제입니다. 4번 상위법령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법령 제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입법 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자, 요게 단순한 집행만을 위한 집행명령이죠. 집행명령은 새로운 내용이 없어요.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은 맞지만 법규성은 있지만 중요한 새로운 내용을 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굳이 집행 절차만을 위한 거는 기존에 있던 걸 그냥 구체화시켰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새롭게 뭔가 있어요라고 알릴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죠. 맞는 지문이에요. 5번 국민의 권리를 제한 의무를 부과하는 직접적 관련되는 대통령령, 총리령 또는 부령. 자,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면 이거 이렇게 표현해도 되나요? 침익적이다, 부담적이다. 국가작용이죠? 이렇게 침익적, 부담적 국가작용을 할 때는 작용. 자, 이런 대통령, 총리령, 부령은 긴급히 시행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로부터 적어도 30일의 경과한 날부터 시행해야 된다. 자, 이거예요. 요거 1번 지문하고 5번 지문은 같이 붙어 있어요. 아무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여기는 국민의 권리에 관한 침익적 사항이 아닐 때는 20일. 근데 국민의 권리에 관한 침익적 사항의 국가적용일 때는 조금 더 국민에게 홍보를 많이 해야지. 이런 일이 있어요라고 해서 그래서 30일. 이거는 단순 암기사항으로 너무나 많이 나오는 법령 효력에 관한 법률의 1번, 5번. 그다음에 행정기본법의 3번. 이런 것들은 꼭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첫날이었어요. 정인영과 함께 행정법. 자, 실력을 늘려가 봅시다. 많은 성원 바랍니다.